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된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기대 속의 법이 시행됐지만 규명 작업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21년 7월 국회 문턱을 넘은 여순 사건 특별법. 지역사회 기대 속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시행 2년을 맞은 현재까지 곳곳에서 우려와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더디니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가? 전남 동부청사에서 열린 특별법 시행 2년 평가회 참석자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중앙위에서 최종 판명하는 심사할 수 있는 인력들이나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확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지난해 말까지 피해 신고는 7,460여 건에 그쳤고 현재 7% 수준인 560여 건만 최종 피해자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특히 보수 성향 인사 포함으로 논란인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습니다. 기획단 구성이 너무 편협한 인사들로 구성이 돼서 실제로 이 70년 전의 상처를 과연 치유할 수 있겠느냐, 객관적 보고서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지역 정치권을 향해서도 행동에 나서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2년을 맞아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유족과 지역 목소리를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달라는 겁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여러 의견들을 집약해서 앞으로 여순 사건을 어떻게 더 진실에 가깝게끔 승화 발전시킬 것인가를 오늘 논의하고자. 여순 사건 진상규명은 오는 10월 초 마무리되고 이후 반년이 지나면 조사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상 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조사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부터 제22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면접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6일 동안 서울 당사에서 지역구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는데 전남 지역의 후보자들은 3일 차인 오는 2일 면접을 봅니다. 한편 지역구별 면접은 한 지역구에 신청한 후보들을 함께 진행하는데요. 지역구당 배정된 시간이 짧게는 5분에서 길어야 20분에 불과해 요식 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 MBC가 목포 MBC와 함께 실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남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내일부터 이틀에 걸쳐 뉴스데스크에서 공표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7일부터 나흘간 여수시 갑, 을 등 동부권을 포함해 전남 지역 9개 선거구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지지도와 현역 의원들의 선호도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등 전남 지자체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 민심의 결과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한센인 병원이 있는 소록도를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녹동항과 거금도를 잇는 관광의 거점으로 또 한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꾸기 위해 고흥군은 소록도 개방과 관리권 이관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군 도영읍 군민토론회는 몇 년째 소록도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학병원급 분원이나 국가유공자 요양병원 같은 의료 인프라 구축과 함께 부분 개방과 관리권 이관이 제한됐지만 병원은 추진 불가, 개방이나 이관은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올해도 소록도가 도영읍 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소록도 개방에 대한 요구가 첫 번째였습니다. 이제는 고흥군민, 도양민 고흥군민 나서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참작해가지고 지금도 내가 봐서 원생들은 찬성하는데 이 개방을 하라면 누가 반대는? 소록도 활용에 대한 건의도 잇따랐습니다. 마리엔드 마가렛 나눔 연수원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영화관 건립과 전망대 일대를 마리엔드 마가렛 테마 공원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구주님께 건의드립니다. 고흥군은 현재
소록도의 한센병 양성 환자는 거의 없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지난해 7월 관련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소록도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여 소록도 병원, 고흥군, 지역 주민 간의 상생 방안 마련이 주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 소록도 방문 당시 대통령실도 소록도가 더 이상 환자들만의 공간이 아니며 정신적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소유권 이전 방안 그런 거를 열심히 소통을 협의하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와서 관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1916년 국립병원 설립 이후 사실상 고흥군과 격리됐던 소록도가 다시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의 한 회사 비리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이 회사는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로 이어졌지만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회사 감사였던 김 씨는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공장은 가동을 못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 감사였던 김 씨의 사문서 위조 등의 사실을 알게 된 주주는 2021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로부터 6개월 뒤 경찰은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죄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곧바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지만 2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황. 그 사이 김 씨는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한 5차례 검찰에서도 담당 수사 또는 검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수사는 다 이루어져서 검사에게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민형사소송이 이어지면서 공장 가동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 공장은 지난해 3월 건립 때 연간 4,700톤의 재생유를 생산해야 합니다. 결국 피해는 소액 투자자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했으면 세라믹을 갖고 와서 공장 지어가지고 세라믹에서 지금 기름이 나와야 됩니다. 세계 1호 공장. 대표이사는 피해 주주들의 주장과 달리 현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설비 설치 후 테스트 중에 문제가 발생해 해결했고 다시 3월부터 4개월 동안 시운전 후 7월부터 정상 가동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시설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시설 보셨어요? 이 설비들이 3년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설계가 된 이 설계들을 깡통이라는 표현을 해서 하지만 취재 결과 시운전을 했다는 공장에는 핵심 부품조차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품이 없으면 폐 플라스틱에서 기름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조만간 핵심 부품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합니다. 저희들하고 언제 납품을 하겠다고 최근에 쓴 계약서가 있거든요.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순천시 조례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임대사업자와 부모, 공인중개사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별다른 자본금 없이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140여 채 사들였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100억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전세 계약 상황에 따라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선박람회 대책과를 본격 가동합니다. 최근에 신설된 선박람회 대책과는 4개 팀으로 이루어졌고 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각종 연계 사업을 발굴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3월까지 국도비 예산 확보가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6월까지 지역의 교통 여건을 분석해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무안군 의회 의장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무안군 마을버스들이 수년째 주유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버스업체는 무안군에서 유류비 등 한 해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금을 결정하는 의회 의장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이용하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청계면의 한 주유소. 김경현 현 무안군 의장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로 향하던 마을버스 한 대가 취재진을 보고 놀란 듯 방향을 틀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 MBC가 확보한 무안 지역 군내버스 업체의 최근 2년간 주유 내역입니다. 18대의 버스 중 6대의 군내버스가 김 의장의 주유소에서 꾸준히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5억 원이 넘는 돈을 이곳 김 의장의 주유소에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무안군에서 연간 3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고 있고 연료비가 포함된 이 지원금은 무안군 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의회가 심의 의결한 군내버스 업체 지원금 중 유류비가 의장의 주유소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무안군 뺏는 것 같은데 전에는 거기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장이니까 그쪽에서 만드는 것 같구나 그랬죠. 멍청하다 생각 들죠. 김경현 의장과 버스업체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에 이용 가능한 주유소가 김 의장의 주유소뿐인데다가 업체가 보유 중이던 자체 주유소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억지로 업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우리 주유소에 기름을 넣게 한다는 것도 아니었고 그 문제가 됐었으면 진작에 됐는데 저는 이해 충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나 김 의장의 주유소가 유일하다는 해명과는 달리 해당 업체가 운행 중인 버스 왕복 노선에는 맞은편 500m 거리에 또 다른 주유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고흥군에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정훈 전남도 의원은 최근 도의회 전략산업국 업무 보고에서 지난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단조립장을 고흥이 아닌 순천에 짓기로 한 것은 접근성과 직원 정주 여건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광주와 고흥군 고흥읍 구간에 고속도로 4차선을 조기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어선 2척이 붙잡혔습니다. 해경이 자신들의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이들이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컴한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접근하는 해경. 멈추라는 해경의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납니다. 선원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갈고리를 매단 흉기 등이 들려 있습니다. 해경이 자신들의 배에 오르려 하자 온갖 흉기를 휘둘러대는 선원들. 위험천만한 공방이 이어지고 마침내 해경대원이 배에 올라탑니다. 지난 29일 밤 9시 40분쯤 신안군 홍도 서쪽 94km 바다에서 중국어선 2척을 납포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불법 조업 검문 검색을 하려던 해경에 흉기 등으로 저항하다 붙잡혔습니다. 현지 파고가 4에서 6m로 해상 기상이 좋지 못한 상황이어서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해서 금어기가 풀리면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함께 위험한 저항 역시 늘어나는 상황. 해경은 중국어선 2척 선장 등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불법 조업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계속해서 희망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쌍봉동 부영 2차 아파트 노인정 1동 18만 원, 입주자 대표 회장 10만 원, 관리사무소 직원 1동 10만 원, 주식회사 여수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대표 정채민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가계빚이 9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지역 가계부채 총액은 41조 6천억 원인데요. 전체 가계부채에서 중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46.8%로 5대 광역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도가 초등학생 학교 우유 무상급식을 4년 연속 진행합니다. 전남도는 추가로 전체 학생 수 240명 이하인 중고등학교 학생과 세자녀 이상 가구 자녀 등 매년 12만여 명을 대상으로 우유를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는 대부분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2023년 전남 동부 지역 바다에서는 32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1건이 관리 소홀 등 부주의 사고였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 구름 많아지면서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한 곳도 있는데요.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는 더 내리겠고요. 이번 비는 목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지역의 비의 양은 내일까지 5에서 최고 10mm로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기온은 많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순천이 영상 4도로 오늘보다 무려 7도 이상이 오르겠고요. 한낮 기온도 1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6도, 광양, 고흥 5도, 순천 4도로 5도 안팎의 영상권으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0도, 광양, 고흥 11도, 순천 13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낮 12시 15분, 간조 시각은 오후 6시 16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미국의 한 동물원 인식표가 부착된 멸종위기종 독수리가 광양에서 발견됐습니다. 전남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어제 광양시 광양읍의 한 밭에서 날지 못하는 대머리 수리를 구조하고 병원으로 데려와 응급조치했습니다. 대머리 수리 발목에는 미국 덴버 동물원의 인식표가 붙어 있었고 센터는 대머리 수리가 회복하는 대로 덴버 동물원과 협의해 방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잔금 상선의 신조 컨테이너 선박인 광양 보이저호가 최근 광양항 서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광양항 입항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광양시는 광양시의 이름을 사용한 광양 보이저호의 건조를 축하하고 앞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을 기항하며 광양항의 민간 외교 홍보대사 역할은 물론 신규 물동량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 보이저호는 울산현대 미포조선소에서 지난해 1월부터 건조가 시작돼 지난 26일 인도됐고 총 길이 196m, 폭 34m, 20피트 컨테이너 2,500개를 선적할 수 있는 선박입니다. 어제 여수시 소라면의 한 하천에서 다량의 기름이 유출돼 관계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인근 유류 보관 탱크의 배관이 파손돼 보관 중이던 기름 140여 리터가 하천으로 유출됐습니다. 여수시와 소방당국은 흡착포와 오일펜스 등을 사용해 1시간 동안 기름 방제 작업을 마쳤고 피해 규모와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지역 혁신을 위한 공모 사업들을 발굴해 대응 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다변화된 공모 사업 추세에 맞춰 정부 공모 사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유인할 맞춤형 사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90여 건의 공모 사업을 발굴했고 공모 선정률 80%를 목표로 대응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순천시는 77개 사업 공모에 응모해 49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공모 선정으로 국비 174억 원, 도비 273억 원을 각각 확보했습니다.